안녕하세요, 도구링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520i를 구매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100% 최고로 잘 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 구매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구매할 때 꿀팁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구매 과정이 이제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520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도 꼭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 나름의 꿀팁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추후에 올라올 영상들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구매 과정, 하나는 구매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구매 순서 1번은 계약입니다.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대기 순번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약금은 카드 결제로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이 넣을수록 빨리 받는다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2개 정도 딜러사에만 대기를 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딜러사마다 이렇게 대기를 넣으시면 최소 200~300만 원은 당장에 돈이 나가게 되니까 사실 부담 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개, 규모가 큰 딜러사 하나, 그리고 규모가 작은 딜러사 하나, 이렇게 대기를 했습니다. 큰 거는 바바리안, 작은 거는 삼천리, 이렇게 대기를 걸었고요. 딜러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차가 빨리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3개월이었고 삼천리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2달이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실제로 제가 1달 정도 만에 차량을 출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딜러사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제가 계약한 바바리안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마다 계약금이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순서 2번, 차량 배정입니다. 처음에 매니저님께 배정을 받으실 건지 전화상으로 물어보시는데요. 이 시점에 만약에 돈이나 제 심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사실 배정을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첫 신차 구매였고 6천만 원이라는 이제 큰 돈이 이제 나가려고 한다 보니까 좀 약간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하면서 이 차를 내가 사야 되나? 사는 게 맞나? 이 끝까지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 배정을 받으시면은 대기번호가 다시 끝번호로 가신다는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배정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돈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 가지고 대기를 다시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번호를 받고 차를 이제 받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매니저님께서 항구에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PDI 검사가 끝난 차량을 탁송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순서 3번 신차 검수입니다. 차량이 이제 제가 배정을 받고 전시장에 도착을 하면 바로 그냥 전시장으로 가세요. 가서 제가 직접 검수를 하는 게 마음이 이제 편하고 이때가 마지막으로 차량을 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수를 돈 주고 업체에 맡기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제가 유튜브로 검수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직접 해도 거의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제 매니저님 피셜로는 BMW 자체 검수 PDI를 거친 차량들만 출고를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차량들 중에서 좀 하자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제가 검수를 갔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무르기 가능하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단차라든지 차량 그런 경고등이라든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들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셔서 검수를 직접 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구매 과정 4번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검수 과정이 다 끝나면 실제로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발급을 해서
차량 금액을 제가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완료하고 나서 보험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첫 신차이신 경우에는 그냥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타던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 보험을 새 차로 이전을 하고, 기존 차에는 책임보험만 따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타던 차를 처분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제 새 차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타시다가 기존 차 처분을 완료를 하시고 난 후에 등록 말소가 되면은 그 중고차 딜러한테 제가 팔 거잖아요. 중고차 딜러가 등록 말소를 완료를 하면 그때 그 기존 타던 차 보험을 해지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인 두 차량 모두 보험 유지를 한 상태에서 중고차 딜러가 제 기존 차를 처분을 완료를 하고 등록 말소를 하고 난 후에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을 진행을 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다모아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 이제 견적을 내시면은 그렇게 최저가로 견적 내시기 가능하니까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쉽게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과정 5번, 매니저 5종 세트라고 불리는 서비스 시공입니다. 이제 5종 서비스라고 하면은 유리막, PPF, 틴팅,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매니저님들께서도 신차 5종 세트는 기본적으로 다들 해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유리막 필름이나 PPF는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시공을 빼고 오히려 틴팅에다가 그냥 제가 몰아달라고 이제 매니저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미스 클럽 T1 틴팅을 T2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T2 시공은 그래도 최소 20만원 정도는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2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유리막이나 PPF는 그냥 공짜로 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제가 찾아보니까 T2 시공비는 최소 20은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지불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하니까 유리막이나 PPF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시공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패스는 당연히 이제 매니저님께서 해주셨고, 블랙박스는 BMW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싸제로 많이 다시더라고요. BMW는 순정 블랙박스가 이제 주차 시에 충돌하는 걸 잘 못 잡아준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싸제 블랙박스를 사셔서 보조 배터리까지 달아가지고 장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정충이라서 싸제로 달기 싫어가지고 순정으로 그냥 달았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주차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BMW 신차 구입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제 하시고 나면은 차를 몰고 안전 귀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BMW 구매 팁인데요. 첫 번째 팁은 이제 BMW 카페 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있는 출고 후기를 읽으시면서 댓글로 그달의 프로모션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평균적으로 이달에는 프로모션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매니저와도 좀 약간 수월하게 이제 의사소통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네이버 카페는 꼭 필히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팁, 개차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이제 그달의 최대 할인 금액이 차종마다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딜러사마다 상회할 수 있고, 최대 할인은 보통 차량 브랜드 이제 파이낸셜을 사용했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편할 것 같고, 만약 이제 현금으로 전액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차에 나와 있는 이제 금액보다 좀 더 할인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구매 팁은 유튜브 채널 활용입니다. 시승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시승을 도와주러 나오는 매니저님들이 이제 종종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매니저님들께 연락을 드리면은 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도 더 잘해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혹시 뭐 물어봤을 때 유튜브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거 따로 없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사실 매니저 입장에서도 유튜브 보고 온 고객들은 좀 더 이렇게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견적서 경매 붙이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나름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딜러를 다시는 안 볼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방법입니다. 방법은 차량 계약을 한 후에 최대 이제 할인 견적을 받으시고 차량 배정이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미친 듯이 발품을 파셔가지고 다른 딜러사 매니저들께 이제 견적서를 돌립니다. 돌리면은 대기 순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제 매니저들이 알면 이게 구매 직전이기 때문에 다른 딜러사들 매니저 중에 조금 급하신 매니저들은 어떻게 해서라든 이 구매자를 뺏어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받은 견적서보다 좀 더 할인을 더 해주거나 서비스를 더 준다든지 그런 매니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쟁을 붙여가지고 할인을 이끌어내면은 진짜 최대 할인 이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이제 딜러사 이제 매니저들의 신뢰도도 사실 좀 잃을 수 있으시고 사후 관리 면에서 매니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은데, 하지만 난 무조건 싸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어차피 한번 보고 말싸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구매 과정과 구매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예비 차주님들께서도 이렇게 차량 구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